5가지 사랑의 언어. 상처와 분노, 원한이 가득한데 어떻게 서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피조물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나쁜 선택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과거에 비판하는 말도 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도 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당해 보였을지라도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다. 대신 우리는 미안해요. 내가 마음 상하게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부부가 사랑을 선택할 때 이혼의 벼랑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랑이 과거를 주지는 않지만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일단 우리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갈등과 실패를 치유하는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속고상처럼 무뚝뚝한 브렌트라는 남자가 왔었다. 자청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해서 왔다. 일주일 전에 그의 아내인 베키가 그가 앉은 바로 그 의자에 앉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며 그가 자기를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털어놓았었다. 그녀는 몹시 낙심하고 있었다.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후 그녀가 말했다. 우리 부부는 지난 2~3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언제나 다정하고 아주 상냥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참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12년간의 결혼생활 이야기를 들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다. 그들은 멋진 연애 기간을 거쳐 사랑에 빠진 경험의 절정에 이르러 결혼했고 결혼 초기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바빴고 그 이후에는 꿈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에 빠졌던 감정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었지만 아직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사랑 탱크가 반쯤 찬 상태였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의 사랑 표현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남편의 사랑 탱크가 텅 비어버렸다. 베키에게 내가 브렌트를 좀 만날 수 없겠냐고 했다. 브렌트에게 전화로 당신도 알겠지만 베키가 내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하러 왔었습니다. 그녀를 돕고 싶은데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그는 주저없이 승낙하고 내 사무실로 왔다. 그는 베키와는 달리 외견상 아주 강인해 보였다. 베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으나 그는 아주 냉정했다. 그도 일주일이나 한 달 전에는 속으로 울었겠다는 인상을 받았다. 브렌트가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내 짐작이 적중했음을 알았다. 나는 이제 그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하지 않았죠. 그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브렌트는 수많은 남성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이다. 이젠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마음은 남성에게 감정적 자유를 주어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게 한다. 여성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나 자신도 그랬었기에 브렌트에게서 연민을 느꼈다. 수많은 남성이나 여성은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 원하지 않지만 감정적 욕구 때문에 결혼관계 밖에서 사랑을 찾는다. 다행히 나는 결혼 초기에 사랑에 빠지는 경험과 감정적 욕구의 차이를 발견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잘 모른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3장에서 취급했는데 그것은 바로 본능의 수준에 속한다. 그것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면 남자와 여자와의 정상적 관계 속에서 생긴다. 그것은 생길 수도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기간은 아주 짧고 인간에게 기러기들의 짝짓기 구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일시적으로 사랑에 대한 욕구를 채워준다. 누군가가 나를 아끼고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느낌을 갖게 한다. 누군가가 나를 제일로 여기면 오로지 우리의 관계를 위해 기꺼이 사랑과 정력을 쏟는다는 생각에 감정이 고조된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상관없이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감정적 욕구가 충족된다. 사랑 탱크가 가득 찼으니 세상도 정복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대부분 경우 사랑 탱크가 이렇게 가득 찬 경우는 평생 처음이다. 그래서 그 느낌에 도취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절정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배우자가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 구사하면 욕구는 계속 충족될 것이다. 반대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사랑 탱크가 서서히 말라져 더 이상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배우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 사용하면 그녀는 계속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녀가 사랑에 빠진 경험으로부터 벗어날 때도 계속 사랑 탱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때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 사랑하지 않으면 감정의 절정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녀는 자연에 충족되지 못한 감정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사랑 탱크가 빈 상태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아내의 사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는 매일 선택한다. 내가 그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 그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그녀의 깊은 감정적 욕구가 충족되어 나의 사랑에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그녀도 내게 똑같이 한다면 내 감정적 욕구도 충족되어 우리 둘은 탱크가 가득 찬 상태로 살 것이다. 감정적으로 안정되며 결혼 생활은 즐겁고 성숙해 갈 것이며 그의 일에도 창의적 힘을 기울이게 된다. 나는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브렌트를 바라보며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궁리했다. 그가 다른 여인과 이미 사랑에 빠진 상태임을 나는 눈치챘다. 초기 단계인가 아니면 절정기인가가 궁금했다. 텅 빈 사랑 탱크로 고통받는 남자는 다른 곳에서 그 사랑이 충족될 것 같으면 그 결혼 관계를 벗어난다. 브렌트는 솔직히 지난 수개월간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것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그 감정이 사라지길 바라며 아내와 함께 일을 잘 해결했으면 했다. 그러나 가정일은 악화되기만 하고 다른 여인과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새로 사귄 애인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브렌트의 이러한 딜레마에 나는 공감했다. 그는 진실로 아내나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자신도 행복한 삶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재혼에 대한 실망스러운 통계를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긴 했으나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이혼의 영향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그는 계속 자신은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이들도 이혼의 충격을 극복하리라 확신했다. 나는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가지고 그와 대화를 했고 사랑에 빠지는 경험과 사랑받고 싶은 감정적 욕구와의 차이를 설명해 주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노력할 것을 권했다. 결혼에 대한 나의 지적이고 이성적 접근이 고도의 감정적 상태에 있는 그에게는 마치 자동 무기에 대항하는 비비총과 같다는 사실을 대화하는 동안에 내내 느꼈다. 그는 나의 관심에 고맙다고 하며 최선을 다해 베키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가망이 없다고 단언했다. 한 달이 지난 후 나는 브렌트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다시 나와 대화하기 원했다. 그가 내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눈에 띄게 초췌했다. 그는 전에 내가 알던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애인이 감정의 절정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브렌트에게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는 절망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그녀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브렌트는 거의 1시간 동안 하소연을 한 후에 드디어 나의 조언을 요청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이유하면서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당연히 찾아오는 슬픔이며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 주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일시적인 것으로 조만간 황홀한 감정에서 나와 현실 세계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되기도 한다. 그는 그것이 나중에 오는 것보다 지금 찾아온 것이 낫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했다. 잠시 후 나는 지금의 위기가 그와 아내가 결혼 생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해 주었다.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선택하는 것이며 그와 아내가 서로 정확한 사랑의 언어를 배워 사랑하며 그들의 결혼 생활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결혼 생활 상담에 동의했다. 9개월이 지난 후 그들은 결혼 생활을 회복하여 내 사무실을 떠났다. 3년 후 브렌트를 만났는데 그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해준 상담을 고마워했다. 그 애인을 잃은 슬픔은 2년을 넘기지 못했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웃으면서 내 사랑 탱크가 전에 이렇게 가득 찬 적이 없었죠. 베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랍니다. 라고 말했다. 다행히 브렌트는 내가 말하는 사랑에 빠지는 경험에 불균형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었다. 즉 두 사람이 동시에 사랑에 빠지지도 않으며 또한 그 사랑으로부터 동시에 벗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사회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냥 컨트리 음악이나 대중음악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브렌트의 애인은 적절한 순간에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준 것이다. 9개월 동안 브렌트와 베키를 상담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하던 수많은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 생활을 회복하는데 열쇠는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었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나에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혼 생활 세미나를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데 나는 그럼 어떡할 건데요? 라고 대답한다.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다. 내가 사랑의 표시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청소기로 거실을 청소하는 것이다. 일이다. 청소하는 일이 내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가? 나의 어머니는 늘 나에게 청소를 시켰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토요일에 집안 청소를 끝내지 않으면 농구를 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결코 청소하지 않을 거야. 아내가 하도록 해야지 라고 다짐하곤 했다. 나는 지금 집안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내가 청소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사랑 때문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나는 청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을 위해 한다.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대단한 사랑이다. 내가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은 100%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것 때문에 나는 모든 면에서 아내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체프먼 박사님, 그건 다릅니다.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것을 아는데 나는 접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옹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고요. 나는 접촉하는 것에 전혀 익숙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은 두 손이 있는가? 두 손을 모을 수 있는가? 그 안에 당신의 배우자가 있다고 상상하고 당신 쪽으로 당겨보라.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3000번만 해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연스럽다거나 부자연스럽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대부분은 매일매일 내키지 않는 일도 많이 한다.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도 일어난다. 왜 그러는가? 그렇게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던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행동이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내고 그것이 내게 자연스럽든지 부자연스럽든지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편하고 신나는 기분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하기로 한 것이다. 배우자의 감정적인 욕구가 충족되기 원하기에 그의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의 사랑 탱크가 가득 차서 그도 나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사랑은 선택이다. 그리고 둘 중 한 사람이 가장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